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. 금일은 4월에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. 예, 4월 26일입니다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금일 시장 미국과 유럽 등의 이 글로벌 경제 지표 호조 속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거의 1%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경제 지표조 속에 또 개인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. 다만 외국인이 이 3거래일 만에 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또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며 0.3%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에서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화이자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에 따라서 이 콜드체인이라든가 여행 항공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지난 24일 이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이 화이자 코로나19 이 백신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추가 계약한 물량은 2천만 명이 접종이 가능한 이 4천만 회 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정부는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해 영하 15도에서 영하 25도 사이에 2주 동안 이 보관 가능한 것으로 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고요. 냉동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해서 접종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같은 소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화이자 관련주 그리고 또 이 콜드체인 또 이에 따라서 여행 항공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해운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에도 연일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이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 전주 대비 146%포인트 오른 2,980포인트 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이 최고의 수치로 나타냈고요.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이 벌크선 운임 지수인 발틱 운임 지수도 23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같은 소식이 해운조선 섹터들도 금요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요일 시간에서 나왔던 또 소식인데요. 여기에는 잠깐 좀 빠졌지만 오늘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음압병실 또 음압 구급차 관련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22일에 음압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이던 이 환자에게 영구형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코로나19 환자 시술은 음압시설을 갖춘 이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이 감염을 막기 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서 금일 음압병실 음압 구급차 관련 섹터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금일 또 이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관련주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하나금융투자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한국 반도체 중소형주가 이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가장 선방한 가운데 이는 최근에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와 또 파운드리 공급 부족 및 증설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관련주들 섹터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관련 섹터들도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DB금융투자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한국 임플란트 기업의 주력 시장은 중국으로 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약 37%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이후 임플란트 수요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
이 국내 임플란트 3사, 즉 덴티움, 디오,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합산 시간 총액은 연말 대비 55%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아울러 이 임플란트 이 3사 모두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. 금일 밤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겠고요. 내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, 또 알파벳,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이 굵직한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대표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.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상 관련 상속 내용과 또 절차 공식이 내일 발표될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. 제약바이오협회가 또 종군당 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9개의 품목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이 종군당에 대한 또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현대차는 또 이 고성능 브랜드 N의 이 디지털 쇼케이스인 현대 N데이에서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중 첫 고성능 모델인 올류 이 코나 N을 공개할 예정이고요. 내일 또 1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내일 또 발표된다는 점, 장 열리기 전에 발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내일은 삼성 SDI, 또 삼성 카드, 또 이 두산 바켓 등을 비롯한 이 두산 관련주들, 또 HDC 현대산업개발, 또 JB금융지주까지 내일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플리토인데요. 플리토 이전에도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최근에 좀 숨을 죽이고 있다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카카오 엔터에서 이 모든 언어로 웹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진단용으로 적용 가능한 이 손끝 혀를 이용한 이 코로나19 항체 신속 검사 키트에 대해서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을 면제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 면제 제품은 이 소형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진단이 가능해서 이 다양한 공급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우리 바이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소식에 금일 이 화이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진단키트 테마들이 상승 속에 1분기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이 미국 이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KPS 생명과학 마찬가지로 화이자 관련주로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소식에 이 콜드체인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대한과학 26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울산광역시 또 울산과학 기술원과 이 공동으로 주관한 만명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. 이 국가적인 게놈 프로젝트인 해당 사업은 이 한국인의 게놈 정보를 수집해서 이 표준 변이체 정보를 작성하고 이 제놈 기반의 진단 및 치료의 상용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클리노믹스는 해당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이 한국인의 표준 변이체 분석을 공동 연구했고,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분자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이 공동 발명해서 울산과학 기술원으로부터 전용 실시권을
획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장기화 예상 등의 오늘 진단키트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이 콜드체인 테마 섹터인 일신바이오도 금일 1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팜젠사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테마 상승 속에 이 자회사 엑세스바이오가 1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을 했다는 소식에 금일 15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CD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금일 언론을 통해서 이 설치 환경 제약이 없는 이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 핏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에 이 재택근무와 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주목해서 이 창문형 에어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이 삼성전자 등을 주요 매출처로 에어컨 관련 부품 등 이 사업을 영위 중인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3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디엔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, 이 중소형주 선반가 또 향후 리레이팅 전망 등의 금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장비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코디엠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화이자 관련주로서 금일 1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EDGC 코로나19 장기 예상 등의 진단키트 테마 섹터로서 12%대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캐몬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CEO 방한 예정 소식 속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코로나19 백신 이 비임상 연구 위탁을 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마찬가지로 이 진단키트 테마 상승 속에 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국내 첫 품목허가 획득을 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이 올해 이 베트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경상 투자 및 일부 이 설비 교체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이 내년 베트남 프로젝트의 온기 가동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특히 부채 비율의 이 빠른 감소 및 NF3 등의 이 특수 가스의 경쟁력 강화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. 효성 TNC에게 NF3 자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그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. 아울러 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5억 원으로 이 최근 급증한 시장 기대치를 재차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. 이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였고 또 보유하고 있는 이 NF3의 영업 가치를 반영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금일도 11%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태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임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소식에 따른 이 성과 상승 등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조선 기자재 테마들도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태강 11%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로나19 진단 키트 테마 섹터인 랩지노믹스 금일 10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조선 기자재 테마 섹터인 성강밴드 금일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핫스탬핑 관련한 지식재산 5대 강국의 특허 출원이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 연평균 20%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울러 또 최근 3년간 이 특허 등록 건수도 이 평균 396건으로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같은 소식 속에 이 명신산업이 핫스탬핑 공법을 활용해서 이 자동차용 차체 부품의 제조 및 이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종속 법인인 심원테크와 또 심원 USA를 거쳐서
이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의 납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0%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HLB 생명과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HLB 그룹이 미국 베리스모에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금일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 테마 섹터인 오리들 휴브레인 9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HMM 이 운임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소식에 이 해운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금일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조선 테마 섹터인 현대 미포조선도 9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 사업의 전방시장 호조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캐몬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바백스 CEO의 방한 예정 소식 속에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이 백신 비임상 연구를 위탁한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정유장에서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시간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일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이 세종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프롬파스트 9%대 또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6%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디엠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오늘 이 장비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유정에서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시간에서도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EDGC 코로나19 장기화 예상 등에 따라서 금일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정기정에서 12%대 또 상승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세종시 관련주인 유라테크 영과학 모두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HKR 이 흡수합병 결정 공시 그리고 또 이 주식 등의 이 대량 보유자 이 변동 전자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팜젠 사이언스 금일 자회사인 엑세스바이오가 1분기 실적 호조에 오늘 정규장에서 15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 1% 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. 또한 식약처에서 이 노바백스 백신이 이번 주에 이 품목허가 일정을 구체할 것이라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일약품 금일 화이자 관련주로서 정기장에서 13%대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지막으로 썸에이지 이 데카론 M이 iOS 출시 및 또 신규 업데이트 예고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제 4월도 어느덧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. 4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그동안 세우셨던 계획대로 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